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를 대응하는 방법과 향후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을 보시면 여기 222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여기 2050포인트는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별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해서 보시면 이 3월에 급락에 따른 급반등이 글로벌 국가들의 유동성 확대로 3개월간 지속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전까지 증시가 회복되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찾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 이슈로는 부동산 규제와 추가 유동성 확대,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정책 기대감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 재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요소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지표를 잠깐 보시면 22일 저녁 11시에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결과치는 화요일날 장이 열리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월에는 433만 건에서 예상치가 415만 건입니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실제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지켜보시고 또 화요일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23일인데요. 이날 국내 시간으로 10시 45분, 그 다음 11시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PMI 지수,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가 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39.8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PMI 지수도 37.5에서 46.9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지수도 62만 3만 건에서 63만 건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발표되는 이 지표는 수요일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지표값이 또 국내 증시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데요. 대신에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며 이 내용이 또 목요일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일 목요일에는 핵심 내구재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 지수값은 증시의 하락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발표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이니까 금요일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도 보시면 150만 건에서 130만 건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보셨던 경제 지표도 개선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 경제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는 만큼 증시의 하락을 방어하거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이 경제 지표 개선세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증시 상승을 억누를 두 번째 재료로 북한발 리스크는 북한이 과거 글로벌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도발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 내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도발이라 그 시기와 강도가 분명히 다르고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보이는 만큼 좀 더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2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확실한 호재거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는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재정 정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고요. 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4천만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많은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책에 인류는 총과 균과 쇠로 끝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총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지금은 균과의 전쟁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분명 또 나올 거고요. 지금까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사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었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크게 성장하는 업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인터넷을 비롯한 기타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고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릴 뉴딜 정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관련주도 언젠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을 아우르는 섹터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섹터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재무적인 기초 체력은 약하지만 유동성 확대로 인해 재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단기적으로는 항상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길게 들고 가시려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죠. 그 다음에 HL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있고요. 알테오젠도 보시면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도 있고요. 지금 보인 이 종목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고요. 이 이외에도 괜찮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려면 최소한 이 기업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정도는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폭이 제일 큰 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만 가능해 보이고요. 향후 깊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들고 갈 만한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와 추가 경기 부양책만 턱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동성 장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속빈 상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의 흐름대로 따라가시되 글로벌 국가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비판적인 시각이 우위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현금을 50% 이상 챙겨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기의 향후 흐름에 대해 불확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고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의 흐름에 순응은 하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경계심만큼은 잃지 말고 매매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시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는 유동성 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재정정책, 그 다음에 공매도 추가 연장이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하락 모멘텀으로는 코로나 재확산 여부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다시 두느냐 마느냐의 여부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 재고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확산세가 생각보다 커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시장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발 리스크의 강도인데요. 북한이 도발에 대한 강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아마 증시를 찍어 누르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증시에서 매매를 하실 때 이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의 비율을 확인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